2019년 5월 20일 개봉된 한국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희비극적 갈등에 대한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비춤으로써 그동안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스테레오타입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깨부쉈다 극찬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도구는 한국적 요소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도 상당히 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각종 한류 드라마, 웹툰, 아이돌 등을 통하여 세계에 뽐내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떤 씨앗도 싹을 트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한국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던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를 통해 알려진 한국적 특성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60년 전, 아직 한국이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세계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었는데요.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1963년 4월 11일 개봉하여 당시 발표된 전 세계의 전쟁 영화들 중에서도 단연 수작으로 뽑히는 영화입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한창 이념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던 시기임에도 이 영화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 전쟁의 비극과 위기에서 보여지는 인간성을 잘 보여주었다 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화는 수도 탈환을 위한 시가전 중 인민군에 의하여 희생당한 가족의 생존자인 영희를 해병들이 구조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병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영희를 부대 내에서 몰래 키우는 지극정성을 보여주는데요. 점점 극심해지는 격전 속에서 자신을 돌봐준 해병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것이 싫었던 영희는 끝까지 자신도 함께 전장으로 가겠다 떼를 쓰지만 해병들은 영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전장으로 향했고 결국 중공군에 의해 부대원이 거의 몰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때문에 영화의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인 것이죠. 영화가 나타내는 주제의식과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 모두 이제 겨우 일제로부터 해방하고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기 시작한 빈곤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퀄리티였기에 이를 접한 세계 평론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평을 만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굳이 영화 평론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영화를 보고 몇 번이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 국내에서는 가짜 총이나 공포탄보다 진짜 총과 실탄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특수효과로 전투를 구현하는 것보다 실제 총으로 실탄을 격발하여 전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모든 전투 장면이 실제 총을 사람들에게 격발하는 방식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딱 봐도 실탄을 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미친 거 아닌가라며 경악했던 것이죠. 총을 쏠 때 보이는 반동을 보면 절대 공포탄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반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 제작사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었습니다. 육군에서 차출한 특등 사수들에게 일부러 오조준으로 사격하라는 주문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 바닥의 흙이 튀는 것은 화약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특수효과가 아니라 저격수가 실제로 실탄을 바닥에 쏴서 일으킨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저격수들의 표적이 되어 총알을 피해야 하는 배우들 역시 실탄을 사용한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실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단지 재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특등 사수들의 오조준으로 자신은 절대 맞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촬영 현장을 뛰어다녔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밀리터리 덕후들에게 한국은 아직까지도 꿈과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와 같은 국가입니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로 모든 남성이 징집되어 군사훈련을 받고 소집 해제되어 민간인으로 돌아간 후에도 예비군의 신분으로 주기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가인데 그 이유는 사실 모든 남성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줄 알기 때문에 총기를 합법화시키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두려운 게 아닐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우르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하는데 아마 총을 쓸 수 있었으면 나라가 몇 번이고 갈아엎어졌을 것이다. 최소한 정치인들이 주기적으로 나와 머리 받고 사과하는 게 일상인 독특한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실제로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50명 정도 모으면 그 안에 박격포, 전차, 기갑, 야포 등등 웬만한 전투 편성은 금방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농담이 흘러나오고 무섭게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소집 해제 후 민간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도 예비군 모자를 쓰고 군대 막사로 돌아가는 순간 180도 바뀌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만사가 귀찮아 보이는 아저씨들이지만 막상 손에 총을 쥐어주면 현역 병사들보다 훨씬 숙달된 기술로 과제를 끝마치는 것이 대한민국 예비군입니다. 그래놓고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시위를 하죠. 심지어 유튜브의 어떤 영상에서는 미국 해병대 출신의 남성이 한국 예비군의 영상을 보더니 큰 충격을 받았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군사작전을 수행한 베테랑으로 웬만한 것을 봐서는 놀라지도 않지만 민간인처럼 보이는 한국 아저씨들이 한순간에 눈빛이 돌변하여 총검술, 전진무이탁 등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죠. 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취하고 있는 모든 자세에서 단 한 번도 총구가 경로를 이탈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연계된다. 총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령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동작은 난생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군의 사격은 자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도 뛰어남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차드 카펜터 소위의 해고록에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금성고지 전투에서의 일화가 담겨 있는데요. 카펜터 소위는 강원도 금성고지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중공군과 연합군이 대치하던 상황 속에서 한국군 청년 한 명이 보였던 놀라운 행동을 회고합니다. 카펜터 소위는 매일 아침 망원경을 통해 적진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중공군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와 체조를 한다든지 용변을 본다든지 코앞에 연합군이 있는 것은 개의치 않는 마냥 자유로이 움직이는 지휘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약이 오른 연합군 측에서는 저격수를 활용하여 그를 쏘려 했으나 매번 실패할 뿐이었기에 매일 아침 그에게 농락당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타나더니 자신이 중공군 지휘관을 잡겠다며 저격총을 들어보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가진 총기 중에는 그렇게 먼 거리까지 맞출 수 있는 총기가 없었고 이미 가장 실력이 뛰어난 저격수들이 시도해봤음에도 실패한 이력이 있었기에 한국의 저격수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만류하였는데요. 이 한국인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아 맞추겠다 장담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쓸만한 무기가 없나 살피더니 캘리버 59경 중기관총을 보며 이거다 라며 외쳤죠. 그 순간 주위에 있던 미군들은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캘리버 기관총이 원거리를 사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 소총 그리고 저격총들과 달리 기관총은 특정 목표물을 사격하는 개념이 아닌 일대를 사격하여 초토화시키는 개념의 무기이기 때문에 원거리의 특정 표적을 정밀 사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탄이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았고 기관총의 엄청난 반동이 그것을 가능케 할 리가 없었죠.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군인이 한국군의 최정예 저격수라니 북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한 것이 당연하네 라며 속으로 비웃었죠. 그런데 주변의 모두가 비웃는 얼굴로 그를 지켜보는 와중에도 한국인 저격수는 말없이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서는 기관총에 장착했고 0점을 맞추며 다음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당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건너편 진지에서는 중공군 지휘관이 나와 아침 체조를 하고 있었고 연합군 진지에서는 한국군 저격수가 기관총을 재정비하며 그를 저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몇 차례 저격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중공군 지휘관은 대놓고 쏠테면 쏴봐라는 식으로 연합군 진지 방향으로 앉았고 미군들은 모두 숨죽여 한국인 저격수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온 산을 울리는 기관총 격발 소리가 천지를 가르더니 벙커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중공군 지휘관은 앞으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미군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번갈아가며 망원경을 들고 적진을 바라보는 동안 한국군 저격수는 씩 웃더니 자신의 기관총을 등에 메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고 하죠. 그러고는 한동안 부대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그날 자신의 영웅담을 전하며 뿌듯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예비군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는 것은 귀찮아하지만 막상 사격 훈련에 들어가면 온 집중력을 발휘하여 표적을 맞추고 자신의 표적지를 집에 들고 와 사격 실력을 자랑하는 모습은 이날 전설이 되어버린 국군 저격수의 DNA를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